오늘 첫 번째 음식은 혈당을 많이 자극하지 않는 혈당 상승의 폭을 조절해주는 건강식 중에 하나인 아보카도 김치 라이스 준비했어요. 근데 그 김치 라이스를 뭘로 만든다?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만드는 거예요. 탄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 양질의 지방은 조금 충분히 섭취를 하더라도 죄책감이 덜 하실 거고, 실제로 이게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잘 태워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.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쌀알같이 다져져 있는 콜리플라워 보이시죠? 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쌀알을 대신할 수 있는 식감을 줘요. 그래서 쌀이 한 톨이 안 들어가는 그 한 그릇인데도 먹고 나면 내가 뭔가 밥을 먹었구나 하는 만족감을 얘가 챙겨줄 겁니다. 그리고 김치 준비했고요. 김치는 집집마다 김치의 염도나 당도나 절임 정도나 뭐 이래서 이게 다 달라요. 간이 다르니까 김치에 따라서 간을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때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 돼지고기 준비했는데요. 간 돼지고기인데 이게 MSG를 대신할 거예요.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때 굳이 MSG를 많이 첨가해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. 그렇지만 맛이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원물로 채워주는 거예요. 그러면 단백질도 충전되고 맛도 감칠맛이나 우마미 같은 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돼지고기 준비했고, 달걀로 오믈렛 만들어가지고 김치 라이스가 좀 그 매운맛이 있으니까 그걸 달걀로 이제 살짝 부드럽게 감싸주는 요 달걀을 스크램블드 에그 또는 뭐 오믈렛을 해서 올릴 겁니다. 그리고 이 식물성 버터라고 볼 수 있는 아보카도 준비했고, 양념은요 여기 올리브 오일 준비했어요. 오늘 사용하는 기름이 중요해요. 좋은 식재료를 갖다가 놓고 오일을 아무거나 쓰면 건강적으로 뭐 이점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. 제가 봤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일은 사실 몇 개 안 돼요.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 오일,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, 그리고 뭐 풍미유로 쓸 수 있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정도, 그리고 버터, 그리고 포화지방, 그러니까 동물의 자연스러운 그런 지방들 있죠.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이나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을 적정량 조금씩 요리에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름 섭취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소금, 후추 기본으로 준비했고, 여기 크러쉬드 페퍼는 아보카도 위에다 이따 뿌려서 먹을 건데, 아보카도가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잖아요. 나는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약간 매콤한 맛으로도 즐겨보시고, 거기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도 드셔보시고 하다 보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도 준비했는데요. 고춧가루는 사실 김치 상태에 따라서 안 넣어도 될 수도 있어요. 나는 김치에 속이 많고 고춧가루 양념이 진하게 되어 있는 김치를 쓸 거다 그러면 굳이 고춧가루 안 쓰셔도 되는데, 저 오늘 시판되는 김치 준비했는데 그게 제가 쓰는 김치의 특성상 국물이 약간 잘박하고 고춧가루가 김치 배추 표면에 많이 묻어있진 않아요.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색을 낼 용도로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요거 간장이고요. 스크램블드 에그 이따가 오믈렛 같은 거 요거 할 때 달걀에다가 넣을 우유 준비되어 있고, 요거는 약간의 미림, 단맛을 조금 주고 싶어서 달걀의 비린맛 같은 거 좀 잡아주는 용도예요.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생각보다 집에서 쓰는 양념들이니까 양념도 그냥 일반적이고, 김치, 뭐 콜리플라워 라이스 정도만 새로 구매하시면 요즘 스타일로 이제 해보실 수 있는 요리가 될 것 같아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제가 팬을 좀 달궈 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나는 콜리플라워의 그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. 양배추랑 브로콜리 이런 콜리플라워 이렇게 먹을 때 나는 냄새가 싫다. 그러면 먼저 얘를 오일에다가 달달 볶으세요. 그래서 좀 향을 고소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쓰시는 것도 좋은데, 다만 볶음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오일을 첨가하면서 볶으면 총 사용되는 오일의 양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돼지고기를 제일 먼저 볶아가지고 충분히 볶아서 기름을 좀 빼주고, 추가로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추 기름 만들듯이 그렇게 한번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. 돼지고기 볶을 때 기름 조금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살짝 기름이 좀 들어가야 지가 가진 기름도 빨리빨리 내놔요. 다른 고기들 소고기 넣으셔도 되고 닭고기 넣으셔도 돼요. 닭고기 넣으면 굉장히 담백해요. 저는 근데 돼지고기가 좋은 게 얘가 지방도 굉장히 고소하고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 소울푸드로 볶듯이 잘 어우러지는 풍미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돼지고기의 부위는 뒷다리살 추천해요.
앞다리살이랑 뒷다리살이랑 놓고 봤을 때 뭐 다른 뭐 삼겹살 부위도 있고 그렇지만 지방이 너무 과한 거는 내 의도보다 더 과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서 비추. 그리고 좀 담백한 부위로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나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뒷다리가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냥 살코기여가지고 내가 나머지 지방량을 조절해서 투입하기가 좋아요. 그리고 고기가 신선하다면 여기 마늘이나 파 안 넣어요? 안 넣어요. 그냥 충분해요. 이 고기의 맛이 충분히 감칠맛 나고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. 근데 내가 가진 고기가 냉동실에 오래 보관되어 있었다. 그러면 이 고기를 볶을 때도 미림을 조금 넣어주시거나 다진 마늘이나 다진 파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훨씬 풍미가 좋아지죠. 근데 제가 안 넣는 이유는 그거예요.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김치의 그 매력이 좀 사라진달까? 그래서 저는 김치볶음밥은 직관적으로 김치의 맛이 잘 느껴져야지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는 밑간을 많이 하지 않아요. 튀기 시작하면 불 좀 줄이세요. 이게 돼지고기가 노릇노릇해야 돼요. 아주 황금빛으로 크러스트가 생길 정도로. 그럼 먹었을 때 그 고소한 맛이 확 퍼지거든요. 근데 어설프게 볶는다. 돼지고기 누린내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죠. 왜 짜장면 볶을 때도 돼지고기 완전 그 갈색이 나기 직전까지 딱 그 튀기듯이 볶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간짜장이 최고 맛이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볶아지면 고춧가루가 너무 이 기름 온도가 높을 때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좀 약간 후루룩 타잖아요.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장을 일단 먼저 좀 둘러서 고기에다가 밑간도 하고 폭향이라 그러는데 이 간장에 누른 탄 고소한 향 그거를 좀 증폭시키는. 자, 이제 고기가 노릇노릇 까실까실하게 볶아졌어요. 여기에다가 간장을 좀 넣을 건데 이 양을 다 넣으시지 말고, 왜냐면 얘만 고기만 너무 짜지면은 맛이 나중에 얘가 튈 수가 있으니까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볶을 때 간장 밑간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 간만 좀 잡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절반 정도 넣었어요. 향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너무 좋은 향이 나요. 맛있는 맛. 근데 이제 불은 살짝 줄이시고 아예 꺼놓고 하셔도 되고, 온도가 충분하다면 고춧가루를 여기에다가 다 넣어주세요. 저는 제가 쓰는 그 김치의 특성에 따라서 요 양을 계량을 한 건데,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실 때는 고춧가루는 양을 좀 조절하셔도 되고, 근데 고춧가루 넣는 걸 추천드리는 게 기름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지글지글하면서 나오는 그 고추기름 특유의 그 풍미 있죠. 그게 더해지면 정말 맛있거든요. 그 색깔과 관계없이 맛을 위해서 넣는 것도 괜찮고, 여기 간장은 또 뭘 넣어야 되는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간단하게 싼 간장 중에 좋은 간장은 없다. 그래서 충분히 재료가 들어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저는 지금 오늘 여기에다가 701 썼는데 701 정도 이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, 3분의 간장이나 너무 저급의 간장은 쓰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. 여러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저도 조심스럽지만 우리 조금 더 과학적인 결과가 더 탄탄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고요. 그래서 요거 다 이제 볶아졌어요. 그러면 원래는 저는 요거까지만 만들어 놓고요. 요거를 냉장고에다가 그냥 넣어놔요. 좀 많이 만들어 갖고. 아니면 냉동실에다가 넣어놔도 돼요. 소분해서. 그래서 한 번 우리 가족이 2명이면 뭐 2명 먹을 양만큼씩만 딱 소분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김치볶음밥 해야지 할 때 그거 하나 딱 해동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할 때 추가 기름을 조금 둘러주세요. 이제 김치랑 콜리플라워 라이스 넣을 거거든요. 근데 김치볶음밥에 김치도 무조건 어떻게 해요? 볶아줘야 맛있어요. 젖어서 찌개 끓이듯이 되면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쪽으로 좀 몰아 놓으시고요. 근데 이거 금방 타니까 너무 센 불로 달구시지 말고 김치 넣을게요. 좀 김치가 지글지글 기름에 끓어야 돼요. 그리고 불을 이제 조금 키우시고 나머지 고기 볶아 놓은 거랑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. 기름을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너무 조금 쓰시면 볶음밥처럼 안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탄수를 줄여놨으니까 탄수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는 조금 그래도 후하게 쓰셔도 된다.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다. 그 적정한 정도는 제가 레시피에 써드린 대로 그 정도 양만큼 넣으시면 돼요. 그거 할 때 근데 막 센 불로는 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고추 기름의 향도 너무 맛있게 나와요. 콜리플라워 라이스 넣고,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냉동 상태로 유통이 많이 되잖아요. 그거 쓰시면 되고, 집에서 다져서 쓰겠다 하면은 입자를 균일하게 요만큼 다지려면 좀 화가 나요. 그러니까 냉동 콜리플라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, 그 콜리플라워를 굳이 다 녹이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충분히 볶으면 수분 날아가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냉동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하시면 되겠어요. 해동 안 시켜도 오케이.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처음엔 색이 많이 안 나요. 그렇지만 이제 고춧가루가 풀리면서 얘들이 잘 지글지글 어우러지고, 콜리플라워 라이스 한 알 한 알에도 고춧가루가 영양이 들어가면, 물이 좀 들면
색이 좀 더 진해지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갛게 만들지 마세요. 진짜 볶음밥 같죠? 밥알 쌀알이 들어간 볶음밥처럼 볼륨이 뽕실뽕실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김치볶음밥이 아니더라도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볶음밥 같은 거 해보실 것 같으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수분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. 막 볶아놨을 때 볶음밥은 고슬고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팬에서 충분히 한번 덮듯이 이렇게 기름 없이 한번 볶아가지고 수분을 날려서 써주면 훨씬 좋아요. 근데 지금 저는 왜 그렇게 안 했냐면 김치 라이스는 생각보다 좀 오래 볶아야 되거든요. 김치가 맛이 콜리플라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스며야 되고 생으로 그냥 넣었으니까 수분도 좀 날려야 되고 해서 이 안에서 충분히 볶으면서 수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우리 간장 남겨놨던 거 있죠? 간 보시고 밑간 하시면 돼요. 마무리 간. 간을 잡을 때의 기준은 흰밥으로 만든 김치볶음밥 간으로도 딱이다.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만큼만 더 넣고 저 참기름 좀 넣을게요. 사실 불을 세게 해서 돌리면서 볶으면 훨씬 더 빨리 돼요. 얘는 끝이에요. 김치볶음밥 먹을 때 달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. 그래서 달걀을 저는 오믈렛을 해서 얹어볼 생각인데 오믈렛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저 방법이면 나도 할 수 있겠군 싶으실 거예요. 달걀 만진 다음에 손 꼭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? 껍질에 균이 많으니까. 가게에서 요리를 할 때 달걀 요리를 하고 나서는 무조건 손을 꼭 씻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주방에서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. 큐티클 층이 이게 보호막이 있는데 그 씻으면 다 씻겨져 나가면서 이제 달걀이 빨리 상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달걀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놓고 깨서 쓰시고 손을 씻는 게 가장 간편하더라고요. 1인당 달걀 2개나 줄 거예요. 단백질 많이 먹자고요. 이 달걀을 30개씩 아침마다 깨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달걀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꼭 넣는 게 이 우유예요. 근데 우유 넣기 전에 일단은 소금 간을 먼저 저는 좀 해서 달걀 조직이 소금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거든요. 3꼬집 정도 넣을게요. 어디 가서 달걀이 진짜 맛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맛소금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어디 갔는데 달걀이 좀 내 맛에 안 맞아 그러면 그 집은 소금을 쓰는 정직한 집일 수 있습니다. 그냥 소금. 근데 그게 있어요. 대사증후군에 좋은 건강식을 할 거다 그랬을 때 나는 MSG 사용은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허용 한도 내에서 맛있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맛소금 좀 넣으세요. 저는 굳이 건강식 하는데 MSG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소금 준비했어요. 그리고 후추도 한 2꼬집 넣을게요.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우유를 넣어야 이 결이나 끈이나 이런 거 최대한 나중에 걸러내 보면 손실이 적어요. 잘 풀고 우유를 좀 섞는다. 우유 안 넣고 하시면 조금 계란이 덜 부드러워요. 집집마다 우유 없는 집은 없으니까 우유나 또는 생크림 조금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미림을 조금 넣거든요. 미림을 넣으면 그냥 소금만 있을 때보다는 단맛이 조금은 들어가니까 좀 풍부한 맛이 나고 그리고 달걀 비린내가 좀 잡혀요. 신선한 달걀을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 급이 낮은 달걀을 쓰더라도 미림 좀 넣으시면 훨씬 괜찮습니다. 그리고 그 난각번호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잖아요. 난각번호가 높은 게 그래서 결국에 좋은 거다. 근데 제가 써보니까 또 난각번호 1번이라도 농장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달걀이 좀 신선하지 않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2번 달걀 쓰는데 우리 동네 가까운 데에서 농장 하는 데에서 직접 배송받아서 쓰거든요. 근데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업체 있으면 거기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아무리 잘 달걀을 컨트롤해도 껍데기가 살짝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믈렛 먹을 때 껍데기 씹히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. 그래서 체에 한번 걸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은 제가 눈으로 바로 잘 보면서 잘 깼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. 오믈렛을 한번 이제 부쳐보자고요. 나는 오믈렛 자신 없다 그러면 스크램블 해가지고 얹으세요.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. 오늘 제대로 배운 대로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보세요. 팬은 충분히 달구시는데 저는 업장에서 그냥 온도계어요. 적외선 온도계로 이거 딱 찍어가지고 표면 온도 180 되면은 그때 기름 붓고 조금 한 5초 정도 달궈지길 기다렸다가 계란물 딱 부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밑에 타지도 않고 잘 되거든요. 좀 달궈졌어요. 올리브 오일 둘러서 잘 굴려주세요. 달궈졌으니까 약불로 좀 줄이시고 부을게요. 요거에 절반 붓는다고 생각하고 부으세요. 이렇게 지글지글 자글자글 익죠? 그러면 한쪽으로 모으세요.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벽을 타고 얘가 뱅글뱅글 돌아서 갖다가 붙이듯이 이렇게 하세요.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데 스패츌러 있잖아요. 그런 걸로 하면 잘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주면 돼요.
그리고 너무 다 익히시지 말고 여기 요 정도에서 조금 촉촉하게 남아있는 데서 꺼서 바로 탁 얹으시면 돼요. 한 번 더 해볼까요? 자, 이 연습을 합시다, 여러분. 이렇게 기다리세요. 가장자리가 좀 익어야 돼요. 그래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긁으면 딸려 오거든요. 이렇게 어렵게 막 회오리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을 다른 쪽 끝으로 돌리세요. 이제 그때부터는 프라이팬에다가 붙여가면서 돌리는 거예요. 빙글빙글 이렇게. 요 정도 됐을 때요, 끄세요. 끝까지 위에까지 다 익게 안 하셔도 돼요. 잔열로 좀 익어요. 볶음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. 달걀 오믈렛이 거대해도 먹어도 지방으로 가서 붙지는 않을 거라는 거. 이렇게 해놓고 우리 위에다가 아보카도 하나 얹어볼게요. 아보카도 써는 거는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이거 좀 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? 씨 빼다가 이렇게 손목 탁 쳐가지고 손목 다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보카도 손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꼭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. 여기로 가거나 이렇게 가지 않고 딱 이 반으로 갈랐을 때 반으로 갈리도록 이렇게 반을 딱 갈라요. 씨가 가운데 있으니까 뱅글뱅글 돌리면은 딱 가운데 씨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비틀어요. 완벽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라서 정말 예쁘게 잘 떨어졌어요. 왜 이거 할 때 손 많이 다친다는 얘기예요. 이거 이렇게 탁 찍을 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. 가까이에서 한번 이렇게 콕 찍으세요. 그래갖고 살짝 비틀어요. 근데 이거 할 때 왜 다치냐면 완벽하게 다 후숙이 안 된 상태에서 덜 익은 거 하다가 안 빠지니까 이렇게 힘주다가 다치거든요. 안 빠지면 씨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멈추세요. 멈추고 만약에 여기가 씨가 안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서 나 이거 꼭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뒤쪽에다가 칼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떼어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. 그리고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숟가락으로 그냥 파내세요. 그게 제일 나아요. 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. 그리고 껍질을 벗길 때는 저도 바쁠 때는 그 큰 동그란 스푼 가지고 이렇게 쑥 안을 긁어버리기도 하는데 예쁘게 하려면 저는 그냥 이렇게 껍질 까요. 잘 익은 건 이렇게 잘 까져요. 이렇게. 오늘 아보카도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완벽하다. 엉덩이까지 너무 완벽해. 이쪽에 끝에 꼭지 쪽은 제가 잘라냈어요. 그리고 먹어보니까 이 위에 올라가는 아보카도가 조금 얇아야 맛있더라고요. 저는 너무 두꺼우면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타타타 이렇게 펼쳤어요. 예쁘죠? 그래서 볶음밥 위에다가 한번 얹어 볼게요. 이렇게 한 번에 칼로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. 저게 어울릴까 싶은데 진짜 잘 어울려요. 드셔보세요. 이게 김치볶음밥은 매콤한데 얘가 진짜 부드럽게 감싸죠. 왜 김치볶음밥에 치즈 얹어서 드시는 것도 얘가 매운맛도 중화해주고 고소해서 그렇게 드시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근데 아보카도랑 달걀이랑 얘랑 이렇게 세 개 같이 이렇게 탁 떠서 먹으면 진짜 아보카도에도 감칠맛이 있어요. 여러분 약간 맹맹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 꽉 찬 감칠맛이 또 있거든요. 여기다가 매콤함을 강조하는 크러쉬드 페퍼를 좀 뿌려주고 저는 후추도 약간 뿌려볼게요. 후추도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우리 또 탄수 낮춰놨으니까 마지막에 이 풍미유는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. 이렇게 완성됐어요.